대전 M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상담 질문을 받아보면 가끔 이가 너무 이렇게 시리다, 뭐 이렇게 많이 잇몸이 패여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하셨을 때 치경부 마모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치경부 마모증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짚어보죠. 네,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건요, 치아의 목 부위에서 마모가 나타나서 패인 것을 말합니다. 네. 대개 칫솔질을 할 때 갑자기 시림 증상이 나타날 때 치경부가 패였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시린 증상이 있을 때 이거 치경부 마모증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네네. 근데 이렇게 치경부가 마모가 되면 이게 육안으로 봐도 좀 이렇게 보이죠? 이게 치경부 마모가 아주 약간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면 칫솔질을 할 때 분명히 시리긴 한데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이제 치아의 구조부터 먼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 치아는 이제 눈에 보이는 머리 부분이 있고요, 뼈 속에 잠겨 있는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머리 부분은요, 신경이 전혀 없는 단단한 범랑질이 바깥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네네. 당연히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이 생긴다면 식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렇게 치아는 맨 바깥쪽에 단단한 범랑질이 있기 때문에 치아도 보호하면서 우리들이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범랑질의 일부가 살짝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네. 이게 양이 많지 않아도 돼요. 약간만 떨어져 나가도요, 안쪽 치아가 노출이 된다면 이게 시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범랑질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시림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이렇게 질환 이름이 따로 있는 거는 그만큼 그 치경부의 범랑질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들리거든요. 네네, 이게 치아 머리 부분의 범랑질 두께는요, 씹는 부분이 제일 두꺼워요. 그러면서 잇몸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예. 그러다가 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는요, 범랑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치아의 목 부위의 범랑질이 얇다 보니까요, 범랑질이 조금만 사라져도 이 범랑질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치경부 마모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그 치아의 목 부위의 얇은 범랑질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이 치경부 마모증이 잘 나타나는 그런 부위에 치아가 있겠죠. 네, 이게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질병은요,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고 모든 치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치아가 작은 어금니입니다. 이게 작은 어금니에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는요, 네네. 이게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을 알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면 왜 작은 어금니에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을 짚어보죠. 네,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칫솔질을 세게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이 엇갈릴 때입니다. 이제 먼저 칫솔질을 세게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칫솔질할 때 힘을 정말 세게 줄 때거든요. 저희 이제 치과대학, 치과 보조나 교과서에도요,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칫솔질이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뚜렷한 원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주요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원인 정도로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칫솔질을 세게 하면 그 치아, 특히 그 치경부가 많이 달아질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이제 이와 비슷한 실험을 누군가가 했어요. 네.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이제 뽑은 치아에 치약을 묻히고요. 칫솔로 열심히 칫솔질을 시킨 거죠. 네네. 이제 당연히 이 칫솔질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터가 달린 기계가 했고요. 예. 그런데 결과는요. 치아가 잘 닳아지지 않는다였습니다. 이 치아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뭐 칫솔질을 세게 하는 것만으로는 뭐 치경부 마모증이 뭐 잘 생기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네, 칫솔질만으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치아에 미세한 금이 간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거나 질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위아래 치아에 굉장히 센 힘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힘 때문에 치아의 바깥층 범랑질에 미세한 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치경부에 있는 범랑질은요, 이 제가 두께가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금이 가면요, 외부에서 자극을 받을 때 좀 더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외부에서 자극을 이제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칫솔질을 세게 하는 행위죠. 네. 자, 칫솔질을 세게 하는 게 치경부 마모증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 결국 어떤 단단하면서도 질긴 음식을 드시는 게 이게 원인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피하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드시면 치아에 안 좋겠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치경부 마모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즐겨 먹다 보면은 네. 치아에 미세한 금이 갈 수가 있고 그 금 때문에 치경부 마모증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 치경부 마모증의 두 번째 원인은요. 위아래 치아 맞물림의 조화가 깨질 때입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래턱을 위아래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아래턱이 상하, 좌우 정말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이렇게 움직일 때 치아가 이동하는 길이 있는데요. 네. 이 길을 인도해 주는 치아가 송곳니입니다. 네. 이제 만약 이제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시고요. 위아래 치아를 살짝 깨문 상태에서 아래턱을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네. 그럼 아래 치아가 이동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기나 20대는 이 송곳니가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요. 네. 그런데 길잡이 역할을 송곳니가 오래 하다 보면 좀 닳아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송곳니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작은 어금니의 한쪽 부분에 힘이 집중이 되면 이 힘 때문에 이 치경부의 얇은 범랑질이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 일단 그 치경부의 얇은 범랑질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또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또 그럴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음식물 단단하고 질긴 음식물을 즐겨 먹다 보면 치아에 미세한 금이 가서 치경부 마모증이 더 잘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송곳니가 그 닳아져서 작은 어금니에 힘이 가해지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치경부의 마모증의 원인 이제 살펴봤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시림 증상이 나타나는 걸 해결하는 것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치경부 마모증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요. 이 페인 부위를 치과 재료로 메꿔주는 것입니다. 예. 이 메꿔주는 재료는요. 일단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재료가 있어요. 네. 좀 이제 말이 어렵잖아요. 네네. 이제 줄여서 치과에서는 GI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치아 색깔과 비슷한 보험되는 재료라고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제 두 번째는 치아 색깔과 이제 거의 유사한 레진이 있습니다. 레진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때울 때 그 네. 레진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GI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앞서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게 GI이고 비보험이 레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차이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GI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예전에 충치 치료할 때 아말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아말감이 이제 은색에 뭐 네. 수은이 들어간 이제 금속인데 그렇죠. 예전에 충치 치료할 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아말감으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말감이 수은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면서 네. 그다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충치 치료 재료로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들어온 게 GI입니다. 그런데 이제 GI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예. 좀 강도가 약해요. 아. 네, 아말감은 성인의 그 어금니 충치 치료할 때도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GI라는 재료는요, 성인들 어금니 충치 치료할 때 사용을 하면 씹는 힘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보통 어린이들 유치 충치 치료할 때 이런 GI라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군요. 아니면 이렇게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때 이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GI는 그 치아색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레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레진은 비보험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이게 GI와 레진 이제 어떤 게 더 좋냐 이제 그런 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비용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치경부 마모증은 이 단단하게 보이는 이 치아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위를 메꿀 때 중요한 게 이게 접착력이에요.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GI라는 재료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레진이라는 재료는 이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 물성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적인 면만을 보면요. 네. 레진이 좀 더 좋고요. 예. 그런데 이게 한두 개 치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 치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모든 치아를 레진으로 치료를 받기에는 솔직히 치료비 부담이 되죠. 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개여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네. 치아 색상과 비슷한 GI로 치료를 받으시고요. 레진도 뭐 마찬가지로 치아색이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러운 건 레진이고요. 좀 더 네. 자연스러운 건 레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다 받으신 다음에 좀 생활하시다 보면 GI라는 재료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떨어진다. 예. 그러면 그 치아에 한해서는 레진으로 치료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예. 그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또 전해드렸었는데 이 치경부 마모증 아까 그 GI나 레진으로 이게 좀 떼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평소에 이 치경부 마모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치경부 마모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식사를 하실 때 사람마다 씹는 힘이 달라요. 네네. 어떤 이제 얼굴이 사각형인 어떤 남성분은요 굉장히 센 힘으로 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치경부 마모증이 생겨서 그걸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 탈락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식사를 하실 때 네. 너무 힘줘서 식사를 하시는 것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되도록이면 정말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정말 최선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3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